계속 안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내가 6시 반 되면 딱 얘기해줘. 지금 저 핸드폰 동영이 없어가지고 6시 반 되면 꺼진 것 같아. 자, 우선 지난번에 이거 분원도 하나 말았잖아. 네. 하나 하는 거지? 5번. 네. 자, 어떤 리조트는 이게 리조트인가 봐. 일직선으로 되는 게 모든 건물이 일직선으로 10m마다 배치되어 있다. 이게 10m마다 다 건물이 있는 거잖아, 그치? 다 있는 건데 사무실에서 오른쪽으로 식당, 오락실 있고 숙소는 사무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2개, 10개가 있다. 이거 점들이 다 적은 거네, 숙소인 거네. 그치? 점이 다 숙소인 거야. 이때 식당까지의 거리, 오락실까지 거리 합이 80 이하인 숙소의 개수는 그냥 하나는 세도 되겠다, 야. 하나는 세도 그냥 풀리겠는데? 이거 우리 중1 애들한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식당까지 거리랑 오락실까지 거리래. 세는 거 말고 이제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처음에 0이라고 놓고 시작을 할게. 그러면 사무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무실 위치가 5라고 칠게요. 사무실. 그 다음에 식당. 얼마야? 9. 하나, 둘, 8 아니냐? 8이지? 그래. 식당. 그 다음에 오락실. 하나, 둘, 3, 넷이니까 12. 이렇게 있는 경우에 여기서 거리합이 80 이하를 갖다가 구하래요. 뭐 어디 있는 숙소를 얘기한 건지 모르잖아, 그치? 숙소의 위치를 갖다 그냥 X라고 넣어볼게. 이쪽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라고 하면 요 거리는 8-x고요. 요 거리는 12-x일 거야. 근데 x가 이쪽에 있으려면 보상이 없잖아. x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랑 8 차이랑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들어가야겠지. x랑 12 차이가요. 합쳐가지고 80 이하. 그러니까 8 이하여야 돼요. 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요건 풀 줄 알잖아. 그죠? 거리합이 80 이하면
자, 2차 부등식 갑시다. 2차 부등식. 왜? 답이 안 나와? 아니요, 이 보고 있는. 아, 그런 게. 아니, 지금 너무 잘 풀잖아, 그지? 혹시 답이 안 나왔으면 계속 다시 한번 해봐요. 넘어갑시다, 우리. 자, 73쪽에 질문. 저번에 수인이 3번 했었나? 또 다른 거 질문 있나? 73쪽에. 3번만 할게요. 자, 부등식 이 친구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일단 부등식부터 한번 봅시다. x-3이랑 ax-1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0보다 작대. 이렇게 돼 있대요. 오케이? 이게 a 때문에 최고 차항계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도 확인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경계가 뭐 푸는 법? 3 또는 a분의 1 이렇게 경계야, 경계. 부등식 경계. 그런 문제다. 보셔야 돼요. 기억부터 보자. 자, a가 3분의 1보다 크면, 자, a가 3분의 1보다 크면이래.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경계는 a분의 1이잖아. 뭐 취한다? 역수 취해야겠지, 둘 다. 그럼 부등호반이 어떻게 돼? 바뀌어. 혹시 이거 알고 있나? 알아요? 만약에 A랑 B랑 부호가 같고, 같은 상태에서 대소관계가 돼 있으면, 그러면은 항상 A분의 1이랑 B분의 1 역수들은 이 부등호방에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사라지잖아? 그럼 몰라가 돼. 다 아는 건가? 그러니까 요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요거의 역수 취하는 거는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뀌어 무조건. 요거의 의미는 둘의 부호가 같다야. 애초에 둘이 부호가 달랐어 봐. 그럼 B가 음수고 A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역수 취해도 얘는 양수고 역수 취해도 음수니까 음수가 더 작겠지 여전히. 그것 때문에 부호가 다르면 안 바뀌고 부호가 같아야만 역수 취했을 때 이 대소관계가 바뀐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경계가 뭐랑 뭐가 되는 거냐면,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A가 양수였어, 그치? 여기 0보다 커, 또 생겨.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양수면서 경계가 뭐랑 뭐에 생긴다? 3과 A분의 1에 생긴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A분의 1이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a분의 1부터 3까지다 풀리는 거야. 틀렸죠 그럼? 그럼 B는 자, a가 3분의 1이면 부등식이 되면 가 됩니다. A가 3분의 1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분의 1이라는 경계는 3이 된다.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3에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럼 0보다 작은 범위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봐. 보다 작다가 여기 있죠, 여기. 보다 작다가 딱. 마지막 팁은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식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0보다 작대. 그럼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아무리 돼 위볼이 돼? 위볼이 되는 거야. A가 음수면은 일단 A분의 1도 당연히 뭐야? 음수야. 그치? 그래서 3이라는 경계랑 A분의 1이라는 경계, 그리고 0이 뭐 요쪽에 있다고 치면 얘네 둘을 경계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건데 A가 음수니까 최고차항에서 음수네. 위볼이 된다 돼요. 뭐야?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0보다 작다는 범위는 요쪽이랑 요쪽 바깥쪽이겠지?
그러니까 x가 a분의 1보다 작아 또는 x가 3보다 커 되겠네요. 시간 74쪽에 질문 없으면 75쪽 질문. 뭐? 8번이요. 뭐라고? 아, 개념 몇 번? 6번? 아, 개념 6번을 아예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개념 8번이라고? 아, 8번 한번 먼저 합시다. 자,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둘이 씩 따로 보지 마시고요. 꼭 한쪽으로 넘겨서 한번 해보세요. 좌변으로 싹 다 넘길게. 그러면 k-1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맞아.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자, 근데 문제가 요 말도 되게 중요하지. 거기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거야. 전체 마지막에. 그 얘기가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돼 있었으면 여기 사라지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돼.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네. 아무튼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저는 0이 안 돼야 되고, 따라서 K가 뭐인 경우랑 뭐인 경우만 생각해서 볼 거냐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볼 거야. 왜 이걸 나눌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볼일지 앞볼일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둘 중 하나는 절대 안 되거든. 뭐야? 아니야, 들어와. 너네 아무도 안 온 줄 알았는데? 가인이가 너네 아무도 안 온다 했는데? 어떡해. 아니야.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알겠어, 일단 앉아봐. 다시 생각해봐라. 일단 앉아봐. 일단 맞는 거예요? 일단 앉아봐. 난 너네 다 안 온 줄 알았어. 태양 앞에 좀. 너 어쩌다 이렇게 그 금요일 빠졌으니까 와야 되지 않나 생각. 넌 금요일도 받았으니까 그렇긴 하다. 3일 빠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버스 언제 도착했어? 네? 버스 언제 도착했어? 버스는 필요 없고요. 걸어서 왔어요 저.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학교에 다들 버스는 이제 일찍 도착을 했을 도착했어요. 거야. 한 4시, 3시 40분? 아 그래? 네. 나 무슨 피곤해서 안 간다. 하긴 뭐 너네 집 금요일 안 하잖아. 저희는 8시에 도착했어요. 저녁 8시? 그러면 뭐 3시 40분에 버스 도착했으면 왔을 거야? 아무튼 뭐 책 펴라 온 김에. 자 1분 펴. 빨리 1분 펴. 아이 또 시간 투자해서 왔잖아.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좀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알았어요. 재밌었냐?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 힘들었어요. 분명 써봤으면 한 게 없는데 힘들었어요. 재밌어 좀 펴. 8번이야 74. 야, 하나 풀었네. 그죠? 이제 해야지.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앞으로 이볼이 바뀐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싹 다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싹 다 x축보다 아래 있게 해주세요 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위볼이면 언젠가는 x축을 뚫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요런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돼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 그것 때문에 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럼 요거 때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전부 다 아래 있어야 되니까 요거 가능해. 그치? 근데 접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함수값이 0인 부분이 생겨버려. 그치? 그래서 무조건 요 그림만 되는 거고 다른 거 x절편이 있다 없다? 없다. 따로 식은 있다 없다? 없다. 따로 판별식 어떻게 된다? 0도 된다. 오케이?
판별식 해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K 범위가 나오죠. 여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의 범위는 -8부터 0까지. 자, 정수 K의 최대값이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대값은 -1이 되겠다. 저 숙제 밀려서 어떡해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뭐 천천히 채우면 되지 뭐. 오늘 숙제 나가서부터 채워요? 응. 너네를 위해서 월요일에 숙제 안 낸단다. 근데 금요일 것도 밀릴 거야. 수요일 것도 밀릴 거야. 나 주말에 나왔으니까 주말에 와서 나랑 데이트 해야겠다. 오, 저 고민이 띵킹. 아, 띵킹이야? 아, 오해할 뻔했잖아. 싫어하는 줄 알고. 과연. 시끄러워 엄마. 저 안 돼요. 아이, 부산 가요. 그럼 부산에 보내주면 가져가면 되지. 자, 유형 6번 합술 도안이요. 일찍 왔네. 제가 저거 치워줘. 얘 여기 싫어. 아유. 가방에 뭐 벽돌로 와. 자, 개념 6번 합시다. 개념 6번. 얘는 그 페이지 9. 자, 근해 물리입니다. 근해 물리. 근해 분리라는 건 사실 일본 말이고,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찍찍 긁고 근해 위치라고 쓰세요. 바뀌고 있어. 슬슬. 알겠지? 예전에 나트륨이라고 부르던 거 이제 소듐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너네 안 바뀌었니? 나트륨이랑 나트륨이 NA라고 쓰기는 해서 나트륨이긴 한데 이게 독일에서도 나트륨이라고 발음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소듐이라고 해. 너가 근데 나트륨. 일본이 유일하게 독일 거를 차용해가지고 나트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트륨이라고. 그럼 영어 소듐이에요? 영어 소듐이면 어때요 원래? 나트륨인데. 나트륨이라고 외워요. 학교에서 나트륨이라고 외워? 네. 일제 잔재야 알겠어? 네. 나트륨. 근데 소듐입니다. 소듐. 알겠죠? 영화 소듐이 맞아요. 맞다기보다는 표기 차이 이런 거다. 아무튼 근의 위치 분리 아니야? 알겠지? 근을 어떻게 분리를 해? 뭐 말이 없었던 소리야. 위치 알겠어? 근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푸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어떤 식으로 주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을 너네한테 줄 거야. 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근의 위치야. 오케이? 자, 어떤 한 뭐 상수 A에 대해 첫 번째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알파와 베타 모두 이 상수 A보다 크다라는 경우가 있고 혹은 A보다 이 두 근이 다 어떻다? 작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 경우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근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그래서 1번 먼저 볼까? 1번 먼저. 근이 둘 다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할 때. 그래서 1번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이걸로 푸는 거야. 오케이? 함수값이랑 판별식이랑 추계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A라는 상수보다 알파와 베타가 모두 크다라고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뭘 그릴 거냐면 지금부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근이라는 건 X? 절편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전부 다 A라는 애보다 커요. 이렇게 쓰는 거야. 요 그림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아무리 2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줘야 해. 그렸으면 자 함수값 먼저 봐봐. 알파일 때 베타일 때 0이잖아요. 이거는 너네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라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얘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A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0이겠지. 0보다 크겠지. 양수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최소한 계수가 A가 양수고 이거 있네 이미 K라고 할게요. 미안. 이랬을 때 요게 fx라고 치면 첫 번째 자, fx가 아니라 fk 요게 양수입니다.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 어쨌든 두 근이 있다고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당연히 등 빼고 써야 되는 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요 친구 축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요게 이 k라는 기준점 애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를 해줘야 돼. 그러면 뭐야? k보다 크다. 이거 세 가지를 다 푸셔야 돼요. 축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오류가 납니다. 자, 요거 하나씩 볼 거야. 요게 빠지면 어떤 오류가 날까?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 있는 상태고 축도 이것보다 오른쪽이야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될 수 있냐면은 근이 두 개고 이 K라는 애보다 축이 오른쪽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따구의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근 하나가 이렇게 삐쭉 나갈 수도 있어. 이게 바깥쪽으로.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두 근이 다 K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오케이? 또 이번엔 2번이 빠졌다고 해보자. 그럼 애초에 두 근이 있다가 성립이 안 돼버려, 그치? 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은 얘네 둘은 맞춰준다고 치면 그래 2차 함수 그렸어. 그리고 K에서 양수 맞아. 그 다음에 축도 K가 오른쪽에 있어. 대신 근이 없어 가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또, 그치? 마지막으로 3번이 없으면 어떤 게 올까? 날까? 자, K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서요 두 근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잖아. 두 근이 있고 K의 함수값 양수잖아. 1번, 2번 만족시켰잖아. 3번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러면은 두 근이 다 작다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개는 다 필요한 거야 반드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봐봐요.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도록 하래.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도록.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은 거니까 뭐 요런 그래프여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4를 대입한 거 얼마? 16 마이너스 4 8A구나. 8A 더하기 B가 어떻다? 4를 대입한 거니까 이보다 크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해가지고 쓰면 a가 되겠죠. 걔가 4보다 어떻다? 여기 있어야지 축. 그림대로 나와요. 4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자, 자연수 A, B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B는 하고 정리해 놓을게. 얘네들을 묶어서 B 범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는 B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가 얘네 넘기면 8A-16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럼 A가 1일 때에 대해서 A가 2일 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A가 1이면 마팔부터 여기까지. A가 2면 0부터 4까지. A가 3이면 8부터 6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몇 개 자연수 되냐면 1개. 여기 몇 개 자연수 되냐면 4개. 여기 몇 개 자연수 되냐면 1개 되네. 토탈 6개 되네.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저 등호들이 다 빠져이? 그치? 그럼 3개가 줄겨? 그치? 그럼 3개가 됐을 거야 답이. 지금 6개잖아. 그런 거다. 질문 있니? 궁금한 거? 이번 할게. 두 근 사이에 얼마나 있다 할 때. 두 번째 경우는요, 어떤 상수 K가 두 근 사이에 있다 할 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요 를 갖다가 먼저 표현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k가 있으리야. 그치?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그린 거야. 음수였으면 위볼로 그렸어야 돼.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만 풀면 돼? 딱 하나만 풀면 되는데 함수값만 풀면 돼. 그러니까 얘가 fx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 k를 대입한 그냥 fk가 어떻게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돼. 여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 기준. 얘 아래로 볼록일 때는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한 거 기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적어도 한 군데에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곳이 있대. 그럼 요 그림밖에 안 떠오르지 않아? 얘가 요것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수라는 그런 함수값이 하나 이상 필요하려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거든, x축 아래쪽으로. 그럼 필연적으로 몇 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2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따라서 뭘 안 써도 돼? 판별식을 안 써도 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축! 할 필요가 있을까? 애초에 몰라. 얘가 그래프가 축이 K보다 크게 이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K보다 작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애초에 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의미도. 그치?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 얘는? 함수값만 하면 돼. 오케이? 승리 안 되고 있니? 한판 축 다 할 필요 없이 함수값만 하면 돼. 뭐야?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축을 할 필요가 없다. 판별식은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기준은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생기려면 어쨌든 x축 아래를 담갔다 와야 돼. 그럼 담갔다 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근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x절편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잖아.
붕 떠 있으면은 봐봐. 함수값이 음수인데 찾아봐.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친구는 이 아래 부분의 어딘가를 지나야 되게 되니까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식으로 보여줄까? 함수값이 양수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요게 있어요라고 돼 있는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음수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 두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야 되는 거야. 너 말대로 두근 사이에 요게 있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K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X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겠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인 함수값이 뺄 수밖에 없고 그냥 두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축은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은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K보다 왼쪽에. 근데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K 알파벳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축의 위치를 애초에 찾아내지 못해.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거는 두근 사이에 3이 있대요 라고 돼 있는 거기에 그냥 x에다가 3을 때려박고 걔가 뭐 자가로만 풀리는 거야. 지구랑 태영이는 18번 풀었나? 못 풀었지? 18번도 해줄게. 태영아 어떻게 해? 한근만 열어면 어떡해? 이게 마지막 경우야. 한근만의 위치만 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은 해가 알파와 베타예요. 다시 괜찮지? 그럼 이대로 그림을 또 그린다고 하면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라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알파와 베타가 있다. 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베타라는 요노마가요 1과 3 사이에 있어요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은 얘들아 1에서의 함수 값이 어떤 거야? 3에서는 양수. 그치? 근데 이렇게 베타라고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알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방금 봐봐. 1에서 음수였고 3에서 양수였다는 거 기억해놔. 기억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 아무튼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봐봐. 그럼 1의 함수값이 이제 뭐가 돼? 여기서는 음수잖아. 그 바뀌는 거야. 혹시 어떻게 풀란 얘기야? 알파인지 베타인지 오른쪽 근인지 왼쪽 근인지 더 큰 근인지 작은 근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풀어? 그지? 공통점이 있잖아. 1에서 함수값이랑 3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 다르다가 공통점인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요게 fx라고 하면은 얘한테 1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3을 대입한 함수값 있죠? 요거 둘의 부호가 달라요. 곱은 음수예요 라고 쓰는 거야. 요걸로 그래서 18번에서도 지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은 알잖아. 1하고 마이, 그치?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마이를 대입한 것의 부호가 다르다. 저렇게 쓰는
새로운 K에 대한 마지막 공식 4차 공식이다 나올 거예요. 맞나? 뒤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재밌나? 맞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요 친구는요 케이플 2 왕자하고도 2가 나와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K가 뭐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 양수라고. 그치?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 곱해져 있는 K-2, K-3 너가 음수해야 되잖아 되는 거야. K의 범위가 나오겠지요. 의아와 그래서 금요일까지 숙제는 얘들아 76부터 어디 많아 18. 두 장만 하자. 아니 한 장만 하자. 오. 한 장만. 오케이? 조용히 좀 내려고. 아. 두 장 할래? 한 장 하자. 한 장 하면 두 장 하면 도영이가 안 나와요? 시끄러워. 자 76, 77 한 장 할게요 한 장. 지금 오늘 방송 다 밀렸는데. 원방 다 밀렸어? 영상 꼼꼼히 보고. 자 도형에 이동합시다. 도형에 이동. 여기 좀 쉬워요. 여기 유형만 희한한 게 좀 있어서 그거 푸는 방법만 알면 사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칭. 크게 두 가지만 할 거야. 도형의 이동은 뭐랑 뭐?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두 개 하면 끝입니다. 할게 없어요. 자,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첫 번째 누구부터 해볼 거냐면 점부터 해볼 거야. 점. 점은 겁나 쉬워요. 옛날에 1컴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뭐 3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켰어.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점은 어떻게 돼? 몇 컴마 몇이 되냐?
4,4가 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이게 A, B라는 그런 애였으면 그냥 A한테 얼마를 더해주고 1. 쟤는 모르나 봐. X 좌표니까 3을 더해줘야겠지. 그치? Y 좌표는 1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1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평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돼.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좀 달라서 그래요. 알잖아 어떻게 되는지. 얘는 빼잖아. 왜일까? 빼는 걸 모르나? 왜? 우리 2차 함수를 중3 과정에서 처음 배울 때 처음에 이런 거 배워요. 원점을 지나는 y는 ax 제곱이라는 거 이런 애를 갖다가 배워. 이 친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쓰잖아. x에서 p를 뺀단 말이야. 그래놓고 q는 더해요. 맞지? 이게 실제로 원본은 뭐냐면은 p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은 y에서 원래 q를 빼는 거고 x에서만 p를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원본이야 원래는. 그럼 봐봐라. 아까 저는 분명히 이동한 만큼을 더했어. 근데 도형은 어떻게 이동한 만큼을 빼요. 빼잖아 x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몰라요. 그 P랑 Q 대입하면 저게 나와요. P 대입하면 Q가 나와요. 근데 저게 맞는 말인 게 원래 이 친구 꼭지점은 내가 0,0이었어. 그러니까 0,0을 대입해야 성립했었어. 그치? 근데 이동시켜놓은 친구는 이번에 P, Q를 대입해야 성립하잖아. 관계식이라서 그래. P랑 Q를 내가 X랑 Y에 대입을 해야 성립하게끔 바꿔놓은 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던 점들한테 전부 다 야 너 P랑 Q 안 더하면 이제 성립 못해 이렇게 해버린 거야. 스토리가 이해가 될까? 야 너 P랑 Q랑 더해지는 점 아니면은 요거 성립 못 시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점들을 이동시키려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한다? 뺀다야. 오케이? 그거를 멋있게 쓰면 x랑 y에 대한 식은 0이다라는 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앞으로 쓰일. 자 다시 우리가 원래 fx는 0 이러면은 뭐였어? 2차 방정 그냥 방정식이었지 x에 대한. 그치? 근데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지 앞으로. 그리고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쓰면 그게 뭐야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왜? x축 y축으로 구성된 평면좌표에다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림인 거거든 이게. 뭐 예를 들어 x-y 플러스 1은 0 누구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누구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 들어가면 그건 앞으로 도형인 거야. 괜찮아요? 아무튼 자요 친구를 갖다가 이제 내가 앞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x를 대신해서 x에서 a를 뺐습니다를 써야 되고 y를 대신해서는 y에서 b를 뺐습니다를 써서 표현을 해야 돼. 방금 썼던 거 다시 한 번씩 볼게. 야 만약에 x-2y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썼어. 똑같이 한 번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래야 될 거야. 아 뺀다고요? 뺄게요. 이렇게 써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 뺐잖아. 빼래매. 뺐어. 틀리죠? 왜? 이가 앞에 있어요. 아니? 뭐? 둘 다 맞는 말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대신해서 얘를 써주세요 이거야. 오케이? 그냥 냈다 빼란 얘기가 아니라 x를 대신해서 x에서 a 뺀 놈을 x 자리에 집어넣어주세요가 맞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y 자리만요 y에서 b만큼 뺀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이거야. 그래야 도형이 이동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냈다 빼는 게 아니라 뭐다? 뺀 놈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봐봐라. 아까 내가 A 여기서 P, Q 대입하면 이식 성립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냈다 뺀 것만 생각하면 괄호 없다 생각하고 괄호 없다 생각하고서 식이 성립하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Y에 B 집어넣어. 그럼 B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치? 맞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섭입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응. 자, 원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0,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 1자리인 원을 갖다가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아, 실제로 생각을 해봐. 원점이 이렇게 또 있던 원이 A, B만큼 움직이래. 그럼 딱 움직여서 거기에 원이 생겼을 거 아니야. 딱 이해잖아. 그렇죠? X를 대신해서 X자리 X-A 대 Y를 대신해서 Y-B 대 1인 거야. 이해가 돼? 이게 표현이 됩니다. 와. 절반 끝났어. 쉽죠? 왜? 왜 안 쓰셔? 왜? 쉽잖아. 예. 졸리다고? 아, 너 피곤하지 그래. 피곤한 걸 알겠는데 한숨 쉬지 말아줄래? 어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애들이 공포 영화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5시 반까지 알타가 잤어요. 그냥 같이 보지 왜? 안 봤어. 너무 졸렸어요. 자리를 들어하면 비명 소리 들리고. 남자애들이? 네? 아니요, 영화에서. 아, 영화에서. 남자들은 지르죠. 너도 가서 보니까 같이 지르지? 저도 한 3시까지 지렀는데. 아, 그래? 자, 갑시다. 요거부터 할게 아닌데. 자, 대칭이동이라고 하면은 뭐에 대해 대칭할지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뭐에 대해 대칭할 건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중1 때도 배우는 거야 사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 또 뭐 있지? 원점도 있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도 해볼 거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오케이. 자, 점을 갖다가 먼저 볼게요. 요런 친구가 있었다고 치자. 자, 점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면 뭐가 되지? 어떤 점이 살고 있었어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돼요. 그럼 그 점은 뭐가 바뀌어? Y좌표가 바뀌지. 부호가 바뀌지. 맞아.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냐? A, 마비가 돼.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가 뭐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이번에는 X좌표가 바뀔 거야. 한번 보여주면 아유 친절해요.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그치?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좌표는 그대로인데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다. 원점 대칭은 뭐야? 얘네 둘을 합쳐놓은 거야. 이렇게 딱 직사각형을 만들면 정확히 얘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된 게 여기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누구 부호도 바뀌었고 누구 부호도 바뀐 놈이 얘야? X, Y 둘 다 바뀐 놈이 얘인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할 수 있겠지 이거. 자 그다음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게? Y는 X가 딱 그려지면 뭐 예를 들어 이게 2,3이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얘가 이동이 되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정확히 X랑 Y 좌표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오케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 좌표가 바뀌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 바퀴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해서 반 바퀴만. 오케이? 그러면 싸그리 싹싹 바뀌는 거거든. X 좌표였던 요 놈이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Y 좌표였던 요 놈이 이렇게 반 바퀴 뒤집혀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이 찍히니까 얘랑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다시 설명 필요하다. 다시 해줄게. 천천히 하면 되게 그림이 재밌어. 재밌나? 알겠어. 그만할게. 자, 그래가지고 X랑 Y랑 바뀐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뭘까?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 위치도 바뀌어요. 위치도 바뀌어요?
자, 요게 y는 마이너스 x예요. 오케이. 내가 뭐 요런 데에 점이 있었다고 치자. 대충 1,6이 있었다고 칠게.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이 y는 x에 대해 배칭 이동한다는 거는 정확히 수선을 가지고 한 요쯤까지 아닐까 싶잖아요. 대충. 그치? 이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요 친구가 요렇게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요렇게 뒤집힌다고 생각을 해봐. 생각했어? 그러면은 얘에서 발을 일단 내려봐. 이렇게 내렸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이잖아. 정확히 여기 뒤집히면서 이 6이던 애가 여기 6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점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무슨 6이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1이었던 이 친구도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친구가 여기로 가는 거야. 어디? 마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 친구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가 마일, 마6이 되는 거야. 원래 미쳤나봐. 마6, 마일이야. 원래 1,6이었던 애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둘의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야. 그게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 되는 게. 괜찮을까? 저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이게 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돌릴 수 있으니 쉬었다 합시다. 28분이고 10분만 쉬었다 하자니